오늘의 테크픽 앤드톡 EP17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9일 저녁부터 7월 10일 새벽까지 나온 글로벌 AI, 반도체, 빅테크 뉴스를 국내 산업과 투자자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문장은 하나입니다. AI 경쟁은 이제 모델 성능 경쟁을 넘어 칩, 메모리, 데이터 센터, 보안, 검색, 공장, 방산, 그리고 인재 시장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정 기업 하나의 실적 뉴스보다 AI 인프라가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보 투자자라면 엔비디아 한 종목만 볼 것이 아니라 HBM, 웨이퍼, 기판, 패키징, 클라우드, 보안, 스마트 팩토리, 방산, 교육까지 밸류체인으로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 메타의 자체 AI 칩 아이리스입니다. 메타가 2026년 9월부터 자체 AI 가속기 아이리스를 생산에 넣을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메타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메타 AI 같은 서비스를 돌리기 위해 엔비디아 GPU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회사 서비스에 맞춘 전용 AI 엔진을 직접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는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중심에서 빅테크 자체 칩 생태계로 넓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체 칩이라고 해서 혼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 협력, 파운드리, HBM, 반도체 기판, 첨단 패키징, 검사 장비가 모두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연결됩니다. 또 삼성전기, 심텍, 대덕전자 같은 기판 기업, 한미반도체와 요테크닉스 같은 후공정 장비 기업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엔비디아 의존도가 낮아져도 AI 반도체 밸류체인 수요는 계속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론과 글로벌웨이퍼스의 10년 웨이퍼 계약입니다. 마이크론이 미국 메모리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웨이퍼 공급 계약을 맺고 미국 300mm 웨이퍼 시설에도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려면 먼저 웨이퍼라는 둥근 반도체 원판이 필요합니다. 빵집으로 비유하면 메모리 회사가 빵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밀가루 공장에 미리 투자하고 10년치 공급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AI가 커질수록 HBM, DRAM, 낸드, 기업용 SSD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제품 수요가 커지면 원재료, 소재, 특수가스, 장비, 클린룸, 전력 인프라도 같이 중요해집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 구도뿐 아니라 SK실트론 같은 웨이퍼 기업,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워닝머트리얼즈 같은 소재 가스 기업, 그리고 HBM 후공정 장비 기업들을 함께 봐야 합니다. AI 메모리 전쟁은 이제 칩 성능 경쟁을 넘어 공급망을 누가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의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SK하이닉스의 ADR 흥행입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를 AI 메모리 대표주로 직접 사기 위해 강한 관심을 보였다는 내용입니다. ADR은 해외 기업 주식을 미국 투자자들이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증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에 있는 인기 반도체 기업을 뉴욕 시장의 쇼윈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 뉴스의 의미는 단순한 금융 이벤트가 아닙니다. 글로벌 자본시장이 SK하이닉스를 AI 인프라의 핵심 기업, 특히 HBM 대표 기업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HBM은 AI 서버에서 GPU 옆에 붙어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공급하는 핵심 메모리입니다.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장비, 소재, 특수가스, 클린룸, 배관, 전력설비 협력사까지 연결됩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면만 볼 것이 아니라 대규모 투자 확대가 장기적으로 공급 증가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같이 봐야 합니다. 결국 HBM 수요와 증설 속도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넥스페이스와 팔란티어의 레귤레이티드, 소버린 AI 협력입니다. 금융,
공공, 의료, 방산처럼 규제가 강한 산업에서 AI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협력입니다. 요즘 기업들은 단순히 가장 똑똑한 AI만 찾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의 고객 정보, 금융 정보, 의료 정보, 국가 중요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소버린 AI, 프라이빗 AI, 규제 산업용 AI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는지, 누가 접근하는지, 사용 기록이 남는지, 감사가 가능한지가 핵심 조건이 됩니다. 국내에서는 삼성 SDS, LG 크네스, 현대오토에버 같은 SI 기업, 네이버 클라우드, KT 클라우드, NHN 클라우드 같은 클라우드 기업, 알랩, 지니언스, 파수, 나온시큐어 같은 보안 기업이 연결됩니다. 기업 AI의 승부는 이제 성능만이 아니라 안전한 운영 능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는 올라마의 6,500만 달러 투자 유치입니다. 올라마는 개발자들이 오픈소스 AI 모델을 자기 PC나 회사 서버에서 쉽게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AI를 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채트 GPT처럼 외부 서비스에 접속해서 쓰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 내부 서버에 AI 모델을 직접 설치해서 쓰는 방식입니다. 올라마는 두 번째 방식을 훨씬 쉽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외부 API 비용이 계속 커지는 것도 부담이고, 민감한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는 것도 부담입니다. 그래서 내부 문서 검색, 사내 챗봇, 개발자 도구, 보안형 업무 자동화에는 로컬 AI와 프라이빗 AI 수요가 커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업스테이지, 리튼, 마음AI 같은 AI 기업, 솔트룩스와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용 AI 솔루션 기업, 그리고 삼성 SDS, 네이버 클라우드, NSN 클라우드 같은 인프라 기업이 연결됩니다. AI 시장은 외부 API만 쓰는 시장과 내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장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IBM 밥 업데이트입니다. IBM 밥은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돕는 AI 플랫폼으로 이번 업데이트에는 멀티 에이전트 기능과 오래된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워크플로우가 포함됐습니다. 은행, 보험, 제조 대기업에는 수십 년 된 레거시 시스템이 많습니다. 오래된 언어로 짜인 코드, 복잡한 업무 규칙, 서로 얽힌 데이터베이스가 많아서 사람이 고치기 어렵고 잘못 고치면 큰 장애가 날 수 있습니다. IBM 밥 같은 도구는 AI가 오래된 코드를 읽고 구조를 분석하고 수정안을 제안하고 테스트와 문서화까지 도와주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업 AI가 단순한 문서 작성이나 챗봇을 넘어 실제 핵심 시스템을 고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삼성 SDS, LG CNS, 현대오토에버, 포스코덱스, 더존비존, 티맥스 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SI 시장은 사람이 코드를 많이 쓰는 방식에서 AI가 개발과 전환을 돕는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뉴스는 클라우플레어와 오픈AI의 AI 검색 웹 인덱싱 연구 파일럿입니다. AI가 웹페이지를 읽고 답변을 만들 때 웹사이트와 콘텐츠 소유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기존 검색에서는 사용자가 검색 결과를 보고 언론사나 블로그, 쇼핑몰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AI 검색에서는 사용자가 링크를 누르지 않고 AI 답변만 보고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콘텐츠를 만든 사람은 트래픽도 줄고 광고 수익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AI가 웹 콘텐츠를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사용료나 트래픽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사이트 운영자가 AI 크롤링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포털, 모비데이즈, 와이즈버즈, FSN 같은 광고, 마케팅 기업, 제일기획과 이노션, 그리고 리디, 밀리의 서재 같은 콘텐츠 플랫폼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AI 검색은 검색 기능의 변화가 아니라 광고와 콘텐츠 수익 구조의 변화입니다.
8번째는 벨트내 산업용 에지 게이트웨이 출시입니다. 이 장비는 공장 설비에 서로 다른 통신 규격을 연결하고 현장에서 데이터를 모아 AI나 디지털 트윈에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산업용 장비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면 멋진 AI 모델이나 로봇을 먼저 떠올리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더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오래된 기계와 최신 소프트웨어가 서로 다른 언어를 써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에지 게이트웨이는 이런 공장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연결하는 산업용 통역기입니다. 온도, 압력, 진동, 생산 속도, 분량률 같은 데이터를 모아야 예지 보전, 품질 관리, 에너지 절감, 디지털 트윈이 가능해집니다. 국내에서는 LS 일렉트릭, 포스코 DX, 현대오토에버, 삼성 SDS, 티라유텍, 아진엑스텍, 노보스타, 고영, 나온피플 등이 연결됩니다. 공장 AI의 시작은 거창한 AI 모델이 아니라 현장 데이터를 제대로 연결하는 인프라입니다. 9번째는 엘라이트의 레이저 무기 계약입니다. 엘라이트가 미국 국방부의 조인트 레이저 웨폰 시스템 계약에 선정됐고 전체 프로그램 규모는 최대 6억 2,700만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드론과 미사일 위협이 늘어나면 방어 비용 문제가 커집니다. 값싼 드론을 비싼 미사일로 하나씩 막는 방식은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출력 레이저로 빠르게 요격하는 기술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고출력 레이저 다이오드, 광학 모듈, 열관리, 전력 제어, 센서, 추적 알고리즘이 결합된 첨단 시스템입니다. AI 드론과 무인기가 늘어날수록 이런 방어 체계의 중요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진엑스원, 한국항공우주, 한화시스템, 세트레가이, i3 시스템 등이 연결됩니다. 방산 산업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 센서, 전력, 광학 기술이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뉴스는 AI 스킬이 미국 테크 채용 공고의 73%에 등장했다는 조사입니다. 이제 AI 활용 능력은 개발자만의 기술이 아니라 직장인의 기본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할 줄 아느냐가 기본 질문이었다면 이제는 챗GPT, 클로드, 코파일럿 같은 AI 도구를 업무에 쓸 줄 아느냐가 기본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AI는 마케팅, 기획, 영업, 디자인, 교육, 고객 상담, 데이터 분석 등 거의 모든 직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AI를 잘 쓰는 사람은 자료 조사, 초안 작성, 데이터 정리, 아이디어 검토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원티드랩, 사람인, 인크루트, 잡코리아 같은 채용 플랫폼, 데이원 컴퍼니, 패스트 캠퍼스, 클래스101, 앨리스그룹 같은 교육기업, 그리고 리튼, 업스테이지, 라이너 같은 일반 업무용 AI 도구 기업이 연결됩니다. AI 교육과 AI 역량 인증 시장은 일반인에게 가장 가까운 AI 산업입니다. 오늘 뉴스 10개를 한 번에 묶어보면 흐름이 분명합니다. AI는 더 이상 모델 하나의 성능 경쟁이 아닙니다. 메타의 자체 AI 칩은 빅테크가 전용 반도체를 직접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마이크론의 웨이퍼 계약은 메모리 경쟁이 원재료와 공급망 확보 경쟁으로 번졌다는 신호입니다. 스카이닉스 에달 흥행은 한국 HBM과 AI 메모리에 글로벌 자금이 몰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렉스페이스와 펠런티어, 올라마, IBM 밥은 기업 AI가 실제 업무와 내부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클라우드 플레이어와 오픈AI는 AI 검색 시대의 콘텐츠 규칙 변화를, 벨드는 공장 AI의 데이터 연결 인프라를, 엘라이트는 AI 드론 시대의 레이저 방산을, AI 채용 공고 뉴스는 일반 직장인에게까지 AI 변화가 내려왔음을 보여줍니다. 국내 투자자는 AI 수혜를 반도체 한두 종목만으로 보지 말고 메모리, 기판, 소재,
클라우드, 보안, SI, 스마트 팩토리, 방산, 교육까지 넓은 밸류체인으로 봐야 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AI는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산업 전체를 움직이는 인프라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테크픽앤톡은 매일 아침 AI, 반도체, 빅테크 뉴스를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국내 산업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중요한 변화만 골라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